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와 인지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2012년도에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그 발표한 거예요. 비타민 D 결핍과 인지 장애에 관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논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비타민 D와 인지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도에 인간의 뇌에서 비타민 D 수용체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인 1알파 하이드록시레이즈라는 효소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는 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에 비타민 D 수용체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신경세포, 이제 인간의 뇌에서 어디에 존재를 할까 보니까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에 이제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보니까 신경영양작용, 신경보호작용, 신경면역조절작용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영양작용과 신경보호작용은 뭐냐면요. 이제 비타민 D와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으면 NGF는 뭐야? 널브 그로트 팩터, 신경성장인자죠. 그 다음에 GDNF, 얘는 뭐냐면 글리아셀 라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로피 팩터, 얘는 뭐냐면 교세포 유래 신경영양 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BDNF는 뭐냐면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로피 팩터, 뇌 유래 신경영양 인자죠. 그럼 이런 영양 인자들, 그러니까 성장 인자와 영양 인자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에서 신경성자라든가 영양인자라든가 이런 게 이제 증가를 하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되니까 기존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신경 영양작용, 신경 보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형성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이제 보통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러면 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려면 신경세포 말단에서 칼슘이 유입되면서 신경전달 그 아세틸콜린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빵 하고 밀어줘야지만 다음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칼슘이 그렇게 만약에 그 빵 들어와가지고 빵 밀어주지 못하고 혈액 그 신경세포 내에 칼슘이 많으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파킨슨 질병이라든가 운동성 장애죠. 걷는 것도 손도 어눌하고 막 말도 어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질병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비인딘이 많으면 그러나 비타민 D를 갖다 충분히 공급시켜서 칼비인딘이 많으면 얘네들이 칼슘을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운반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완충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내에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칼슘이 신경세포 내에 많이 고여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얘네들이 칼슘을 흡수해요. 그래서 칼슘의 적정량을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원활하게 돼서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완충제 역할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뇌를 보면 비타민 D 수용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 내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비타민 D를 공급해주면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자극하라고 막 계속 전류를 보내잖아요. 자극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치매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도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4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혈중 칼시페디올, 중간활성형 비타민 D죠. 간에서 만들어진 혈중 칼시페디올의 농도가 이제 그 30나노그램 이하인 남성이 86.8%, 여성이 93.3%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혈중 80페디로 농도가 낮으면 인지기능 장애 및 치매 발병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참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질병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유전자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 이중 나선형의 DNA가 있잖아요. 이 DNA로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세포의 증식 분할을 조절해서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그래서 뭐 어저께도 제가 고령에서의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고령에서의 그런 이제 비타민 D의 다양한 효과 에서 뭐 당뇨병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고 뭐 골다공증, 근육통 이런 거를 예방하고 뭐 우울증을 예방 이런 거는 뭐냐면 비타민 D가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질환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고용량 비타민 D 그런 걸 요법을 막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요인에서 이제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그 비타민 D와 인지 기능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좀 쉽게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